우리 지난번에 처음 했던 거를 한번 보고요.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모델에서.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라이브러리를 먼저 깔고요. 저는 자, 이렇게 깔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read underbar CSV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갖고 옵니다. read 점이 아니에요. read 점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난번에 read 점을 찍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read 점은 옛날 방법이고, tidy 모델에서는 read underbar입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read underbar.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read underbar CSV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네임하고 로컬, 요거는 설명을 드렸죠. 한국말이 있을 때, 한국어가 있을 때 자동 번역을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요 데이터만 바꿔주면 돼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바꿔주면 요 코드 그대로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문자형이 있으면 얘를 팩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텍스트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그룹 분석이든 뭐든 우리가 그룹을 나눌 때 통계에서는 그 그룹을 뭘로 인식하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팩토라이징 한다고 하는데 팩토화 시켜주는 건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팩토로 바꿔주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고요. 또는 1, 2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을 때는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레이블링을 붙여주고 그래서 번호가 있으면은 레이블을 붙여주고요. 레이블로 그러니까 캐릭터 형식으로 들어오면 걔를 숫자와 레이블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팩터 변환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str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앞에 10개 정도, 앞에 5개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헤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한 6개 정도 이렇게 뿌려주죠. 그래서 데이터의 전체 구성을 한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그죠?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만약에 변수명이 이거는 변수명 수정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전마다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구한 샘플은 이렇게 변수명이 잘못되어 있는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CSV나 텍스트 파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열어서 바꿀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뭐 1000개, 뭐 2000개 이러면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하게 되면 몇백 메가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걔를 불러오면 걔를 띄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불러오면서 데이터 만약에 어떤 변수명이 이렇게 한 칸 띄어 있거나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요거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 제가 데이터를 임포트하면은 대부분의 99%는 저렇게 안 해줘도 될 거예요. 다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서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팩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팩터로 바꿔주는 걸 해야 아까 전에
0과 1을 팩터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줘서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팩터라이징으로 해서 팩터로 다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팩터로 다 바꿔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죠?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변수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뿌려주고요. 뿌려줘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먼스 어큐러시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말은 그냥 베이스 어큐러시인데 실제로는 데이터 분포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론이라는 거를 예스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 정도 될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회원이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데이터에서는 5,000명의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는 480명만 이제 퍼스널 론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4,500명, 거의 90% 이상은 퍼스널 론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퍼스널 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룰을 뽑아냈을 때 이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훈련용,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훈련용, 검증용으로 하게 되냐면은 오버피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 수학적 알고리즘은 잘 맞추는 거죠. 결국은 잘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에 최적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그 데이터에만 우리가 맞춰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실생활에는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닝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계속 바꿔나가고요. 정확도를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검증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 검증을 할 때, 폴드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해주고요. 스플릿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테스트용 데이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가 모델을 돌리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전처리 작업이고요. 모델을 돌려줄 때 이렇게 요 엔진에서 나오는 이제 요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죠. 펑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펑션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코스트 언더바 컴플렉시티 하고 트리 미니멈 사이즈 이런 게 지금 널 값으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저게 뭐냐면 하이퍼 파라메타입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모드와 코스트 컴플렉시티, 그 다음에 트리 뎁스, 그 다음에 민 해서 실제로 여기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가 뭐가 있냐면은 하이퍼 파라메타로 튜닝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저거를 튜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컴플렉시티를 지금 널로 돼 있는데 그거를 얼마로 써주고 해주면 계속 튜닝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돼 있습니다. 널이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얘가 초기 세팅을 얘가 알아서 기본값을 잡아줘요. 근데 그 기본값이 진짜 베스트냐? 아니라는 거죠. 초기 모델로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초기 모델로 해서 우리가 튜닝을 하기 전에 이게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잠깐만요. 요거를 돌려주면 이제 여기
세팅이 됐죠.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엔진은 R파트라는 엔진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셋 모드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하고 두 가지인데 리그레션은 연속 변수의 값을 예측할 때예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할 때 yes, no나 이렇게 그룹 분류할 때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쓰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가 들어가죠. 그걸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레시피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전처리한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까.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속형 데이터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냥 쓸 거냐 아니면 표준화 시켜서 쓰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레시피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팅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주냐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도 있고 테스팅 데이터도 있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집어넣어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레시피로 구축을 해놓으면 레시피라는 건 요리법이죠. 데이터를 이렇게 요리를 하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레시피에 따라서 데이터가 처리가 막 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엔진에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레시피라는 개념은 우리가 요리법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타이드 모델은 거의 다 요리법처럼 합니다. 우리가 음식 요리하듯이 이렇게 용어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레시피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지를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는 데이터 모델을 뭘 쓸 건지를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그 방법론에다가 어떤 데이터 우리가 전처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 처리할지를 미리 세팅해 주는 겁니다. 지금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고 세팅해 주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모델을 디시전 트리라는 거를 이제 돌려라 라고 세팅을 해줬고요. 엔진을 이제 결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레시피에서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해줘 라고 세팅을 해준 겁니다. 자, 됐죠? 요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데이터를 돌리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엔진을 뭘 쓰고 그 다음에 뭐죠? 레시피를 뭘 쓰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돌리는 게 아니고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파이프라인의 개념이에요. 저기 어디죠?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절차도를 만들어서 요거 다음에 요걸 하고요, 요걸 하고요, 요걸 하고요 하라는 절차를 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앞에는 우리는 모델을 이렇게 쓸 거고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할 거고 요거를 별도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죠. 요리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워크플로우예요. 되셨죠? 아까 전에는 모델을 만들고요. 엔진을 뭘 쓸지를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라라는 걸 세팅해 준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워크플로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 라고 요리 순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엔진을 뭘 쓰고 그 다음에 그 엔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라는 걸 세팅해 주는 게 워크플로우의 개념이에요. 플로우라는 게 흐름이죠. 그래서 A 다음에 B를 하고 B 다음에 C를 하고 C 다음에 D를 하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를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에 딱 보시면 제일 처음에 워크플로우라는 걸 먼저 만들고 그죠? 여기 있는 게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add 모델 해서 무슨 말이에요? 모델을 엔진을 이걸 써. 그 다음에 그 엔진에다가 두 번째 뭘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해서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자, 크게 보면 전처리 작업이 하나 있었고, 그죠? 1번에서 4번까지가 전처리 작업. 데이터를 사전에 이렇게 처리해서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로 자르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고, 레시피는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레시피를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것까지가 워크플로우. 요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타이티 모델에서는. 뒤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방법을, 요리법을 배울 거예요.
튜닝이라는 것도 배웠고 하라퍼 파라메타, 그 다음에 그리드 세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게 될 텐데 그거를 워크플로에다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돌려주는 작업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딱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리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도 이렇게 쓴다고 하고 레시피도 만들어 놓고 순서도 이렇게 정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맞나요? 라고 해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죠. 워크플로우라는 것도 세팅해 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해놨죠. 한번 보시고 아 이거 문제 없다. 잘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자, 돌려줄 때 이제 여기까지가 세 번째 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 데이터 사전 처리, 전 처리 작업. 두 번째 파트 요리법 만드는 방법, 데이터 어떻게 할지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훈련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훈련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물론 우리는 여기서는 한 번만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하는 거는 한 번만 돌려줍니다. 훈련을 한 번만 해주는 건데 나중에는 훈련을 이제 여러 번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트레이닝 핏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해주고 트레이닝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룰이 만들어지죠. 그죠? 1번 룰. 이게 1번 룰입니다. 1번 룰, 2번 룰, 3번, 번호가 붙어 있죠? 그게 1번 룰, 2번 룰, 3번 룰, 4번 룰 이렇게 해서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룰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나무 모양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뒤에 보여주는 거죠. 그림으로 쭉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했더니 이게 얼마만큼 정확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3,500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잘랐기 때문에 3,500개 데이터 중에서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정확하게 맞췄을까라고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진짜 정확하게 몇 퍼센트나 맞췄어? 라고 쭉 보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게 될 때 총 3,368개 하고 326개 하고 이렇게 맞춰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방법들은 우리가 쭉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큐러시는 98.5%를 맞췄네요. 그죠? 거의 100% 가까이 맞췄네요. 그죠? 위에 보면 나오죠. 어큐러시. 그 다음에 많이 우리가 써야 될 게, 리콜 값하고, 그죠? 프리시전 리콜, F 메저, 그 다음에 어큐러시,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ROC, ACU. 요 데이터 5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찍어 보면은 요렇게 찍히죠. 그죠? 그래서 요쪽에 1에 가까울수록 거의 다 맞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델이 과연 테스트 데이터도 그렇게 잘 맞출까? 라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그렇게 잘 맞출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쓰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다시 쭉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맞췄느냐? 아까 전에 98% 맞췄는데 테스트도 98% 맞췄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둘 다 잘 맞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는 건 뭐라 그래서 오버피팅에 대한 겁니다. 테스트도 잘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훈련 모델도 잘 맞춰야 되고, 테스트용 모델도 잘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지금 저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게 이제 비교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테스트 AUC라는 건 뭐냐면은 이 ROC 커브는 뭐냐면은
왼쪽에는 잘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예측하는 걸 잘 맞추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스페이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본 거를 진짜 잘 맞추는 거와 예측한 거를 잘 맞추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둘 다 잘 맞춰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디폴트 모델로 만든 거예요. 디폴트 모델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적의 파라메타 값을 구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한번 너 돌려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본 세팅된 값을 가지고 돌린 거지 우리가 튜닝이라는 그러니까 모델을 최적화시키지 않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